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회정책 강의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보건정책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바쁜 시기였던 2020년 8월, 정부가 4대 의료정책을 내놓습니다. 첫째, 공공의대의 설립입니다. 둘째, 지역의사제 도입입니다. 셋째,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넷째, 비대면 진료 도입입니다. 세 번째 정책을 제외한 다른 정책들은 모두 수도권 바깥의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입니다.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 인력을 늘려 지방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의 의료 인력을 직접적으로 늘려서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환자들에게 기존 의료 인력 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4대 의료 정책에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었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대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사 인력을 늘려서 지방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 그 기술을 가진 인력의 상대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우수한 인력들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 시장은 법조 인력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진입 규제가 존재하는 특수한 시장입니다.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 소위 국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처럼 면허제에 의해 인력의 공급이 제한되면 노동공급이 임금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면허제도는 흔히 지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지대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면허제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의료에서 면허제는 고대부터 존재했는데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을 고려하여 스스로 품질을 선택합니다. 흔한 말로 가성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의료 시장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의학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좋은 의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찾아내기 위한 탐색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 면허제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허제 존재 여부가 환자의 생명에 직결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2차 대전 이전 미국에서 뉴욕, 위스콘신,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조산사가 면허제로 운영되었고 뉴햄셔, 미시건,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산사가 면허제로 운영되는 주에서는 비록 조산사가 청구하는 비용에 지대가 포함되어 가격이 더 높았을 테지만 산모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7% 이상 더 낮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면허제와 의료 인력 할당량 결정에는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하고 최적 정책을 위해서는 이 득실의 상대적 크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는 한국의 의사 수가 사회적인 최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지방에서 일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지방에서 일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유인책과 강제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대가 없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의대를 신설합니다. 이것이 지방공공의대 정책입니다. 기존 의대 정원에 추가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의사 공급 증대 정책입니다. 둘째, 지방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예컨대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의무 복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의사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방안들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정책은 지방에 의사를 공급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수도권 의사 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지방 간 의사 밀도의 격차는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의료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의사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의사 임금이 상승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의사들이 이러한 상대 가격에 반응하여 의사 공급이 부족한 곳에 개업하거나 그 지역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의료시장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매깁니다. 이것을 건강보험 수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방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 시장에는 초과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지방 의료 공급자에게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장 메커니즘을 모방하는 방법은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첫 10년간 지방에서 근무하더라도 결국에는 환자 수가 많고 생활 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이상 환자 수가 감소하는 지방에는 의료시장이 팽창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집단휴진과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업무가 일부 마비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추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은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